그럼 우리 오감에 들어오는 수많은 자극들 중에서 우린 어디에 주의를 집중할까요? 남자라면 멋진 자동차나 혹은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집중이 됩니다. 여자는 화려하고 예쁜 쇼핑몰을 지나갈 때면 주의가 집중이 된다고 하더군요. 수많은 자극들 중에서 어디에 집중할지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걸 심리학적으로는 주의가 산만하다고 합니다. ADHD 증후군이 있는 아이들은 자극들에 너무 주의를 쉽게 뺏기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선택적 주의 능력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선택적 주의 능력이 없었다면 자극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참으로 피곤한 일이었을 거예요. 우린 관심 없는 자극들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면 집중력이 참 좋습니다. 얘네들이 참 신기하고 대단한 건 스스로 의식적으로 주의를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자극들에 너무 주의를 쉽게 빼앗겨 버려서 집중을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들에 주의를 쉽게 빼앗겨 버린다면 학습 집중력을 위해서 가능한 우리의 주의를 빼앗을 수 있는 물건들을 치워놓는 게 좋습니다. 뭔가 새로운 게 보이면 시선이 갈 수밖에 없고 새로운 것이 들리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따라서 주의를 잘 뺏기지 않게 만드는 공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소위 산만하지 않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여러분의 학습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이제 우린 오감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자극들 중 어느 하나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 자극에 주관적인 해석을 부여하게 됩니다.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엄마 목소리의 아기들은 주의를 집중합니다.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소리를 구분하는 거죠. 이건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자극들에 본인의 주관적인 의미와 해석을 부여하는 이런 행동을 지각이라고 합니다. 주관적인 의미와 해석을 부여한다는 것은 기존에 내 머릿속에 구축되어 있는 장기 기억 속의 정보들과 이 새로운 정보를 연결시켜서 자신만의 의미와 해석을 부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그림이 인간의 지각에 대한 유명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이 뭐라고 보이십니까? 젊은 아가씨 얼굴이 보이기도 하고 할머니 얼굴이 보이기도 하죠. 젊은 아가씨라고 생각하고 보면 이 그림은 정말 젊은 아가씨 그림으로만 보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지각한다는 거죠. 주관적인 의미와 해석을 부여한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또 할머니만 보일 수도 있죠. 할머니로만 보게 되면 할머니 얼굴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역시 이것도 이 그림에 우리가 주관적인 의미와 해석을 부여하는 거라는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네커 큐브라고 불리는데요. 이거 역시 인간의 지각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은 이 정육면체에서 녹색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뒤쪽으로 위치하고 있나요? 이런 예들은 인간이 정보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보여지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지각은 주관적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어떤 장기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소뚜껑을 본 건데 자라를 봤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정보에 대한 해석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이와 관련된 것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뇌에서 받아들이게 될 때 기존의 스키마에 따라 동화나 조절 과정을 거쳐 인지적 평형화를 이룬다고 했었죠. 새롭게 받아들이는 정보는 항상 기존의 스키마를 매개로 기존의 장기 기억들과 연결 작업을 거치는 거예요. 이제 지각된 정보를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을 시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처음 보게 되면 그 사람 얼굴이랑 모든 것이 낯섭니다. 우리 기억 속에 없었던 정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을 계속 보고 얘기도 계속하고 자주 그 사람을 보게 되면서 그 사람의 얼굴이
뚜렷하게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부호화라고 합니다. 어떤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잘 저장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해서 그 정보를 시연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낯선 사람이라도 계속 보게 되면 친숙해지게 되고, 낯선 장소라도 계속 그 장소에 가게 되면 그 장소가 익숙해지잖아요. 사용하지 않는 정보는 언젠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호화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저장했으면 이제 찾기도 해야죠. 가끔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참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혹은 영화 제목이 생각 안 난다거나 어떤 연예인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주 답답합니다. 이렇게 답답한 이유를 교육심리학에선 인출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기억 장소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정보를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죠.